땅은 넓고 길어서 지평선이 보이는 땅. 그 땅을 적실 만경강과 동진강이 있어 축복받은 땅. 김제, 만경평야로 불리며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배후 습지가 발달해 있어 물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는 땅이었다. 그래서 물관리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는 땅이다. 땅이 좋아서 새로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 땅이 좋아서 새로운 역사를 가진 땅. 그 역사를 만난다. 김제 벌판에 가을이 왔다. 벽골제에 얽힌 전설은 농토와 함께 살아온 김제 땅 사람들의 기원을 보여주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신라 원성왕 때의 일이다. 벽골제를 쌓은 지 오래되어 붕괴 직전에 놓이게 되자 나라에서는 보수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일면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겁에 질린 백성들은 예로부터 공사를 하기 전에 처녀를 용추에 놓고 청룡을 달래야 하는데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했다. 벽골제 아래 원평천 용추에는 착한 백룡이 살고 있었고 연포천 용추에는 심수 사나운 청룡이 살고 있었다. 청룡이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벽골제를 무너뜨리려 하자 백룡이 나타나 청룡을 가로막았다. 청룡과 백룡 간의 피나는 싸움이 벌어졌고 백룡이 지고 사라진 뒤 청룡의 기세는 한층 더 높아졌다. 마침내 백성들은 처녀를 청룡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태수의 딸 타냐는 이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자신이 대신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타냐는 결국 청룡에게 먹히고 말고 벽골제에 평화가 찾아왔다. 노른 벌판에 층층이 연이 날아오르고 있다. 높은 줄 모르고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무르익어 가는 가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 전력을 자랑하는 김제다. 이맘때면 이곳에서는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지평선 축제가 펼쳐진다. 한국의 농경 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전통 역사 축제. 풍요로운 황금 전력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도 즐거움과 여유를 한껏 불어넣어줄 김제 지평선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속으로 떠나보자. 동진강과 만경강이 흐르고 토양이 좋아 농사가 잘 되는 땅. 벽골제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벽골제는 저수지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쌓은 제방이다. 3km가 넘은 제방에 모두 5개의 수문을 내어 물을 조절했다. 제방 안의 저수지는 무척 넓었는데 지금의 서울 여의도 크기의 4배가 되었다고 한다. 벽골제와
백룡과 청룡 두 마리가 어우러진 전설이 서린 곳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쌍용을 만난다. 대나무를 이용해 실감나는 용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 중 하나 줄타기. 거대한 쌍용 앞의 줄타기는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줄타기는 늘 알려져 있는 우리의 전통 놀이의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인 줄타기는 음악 반주의 마취와 줄타기의 고개사와 바닥에 있는 어릿광대가 서로 재담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줄타기의 고개사는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어려운 묘기를 부리는데 무려 40가지나 된다. 김제의 가을은 이렇게 전통과 어우러진다. 김제 해질녘 밤이 다가온다. 가을의 초입, 시원한 바람이 김제 지평선에 불고 있다. 김제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형 도시. 기계화되어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된 김제의 농촌. 다른 도시 지역으로 이주해가 인구가 많이 줄었다.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요로운 김제를 꿈꾸고 있다. 지난 1999년 국내 최초의 농경문화축제로 탄생한 김제 지평선 축제. 수많은 관광객들과 호흡하며 어느덧 20살 생일을 맞이했다. 지평선 축제는 한민족의 근간인 전통의 농경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있다. 소중한 지역문화 유산을 현 세대의 감각에 맞게 재구성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보인다. 관광객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열린 축제 중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다. 쌍용과 벽골제, 드넓은 평야, 그리고 사람들. 김제는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방문한 사람의 소감을 들어본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왔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소원등 앞이에요. 소원들이 아주 다양하게 서 있는데 그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백골제
유적지 앞에서 만난 재미난 산의 이름. 신털미산, 되배민원. 벽골제는 나무 몇 그루만 서 있던 평지가 쉬면서 헤어진 집신을 버리거나 집신에 엉겨붙은 흙을 털다 보니 그 흙이 쌓여 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벽골제를 다시 만난다. 김제 불양면에는 고대 수리시설 벽골제가 있다. 벽골제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했는데 그 이주민이 없었다면 벽골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완도 본섬 동쪽의 장좌리 앞바다. 전복을 엎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장도가 떠 있다. 장보고의 자리. 당난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군인으로 조세한 장보고. 돌아와서는 완도에 청해진을 세우고 해적을 모두 제거하였다. 그의 힘에 겁을 먹은 중앙정치는 장보고를 암살하기에 이른다. 장보고를 추종한 사람들의 반란을 염려한 정부는 청해진 사람들을 강제로 이곳 김제 벽골군으로 이주시키고 벽골제 만드는데 강제로 동원하였다. 이렇게 하여 벽골제는 만들어졌고 오늘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 부근에 아리랑 문학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땅. 소설 아리랑은 전국 최대의 곡창이었던 김제평야를 배경으로 한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과 강제의 징용, 구한말부터 해방기까지의 조선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구한말에서 일제의 강점기, 일본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배경을 다룬 작품은 암울했던 격동계의 민초들이 겪은 고초와 일제의 수탈과 착취, 반민족 행위를 일삼은 친일파들의 실사, 자신과 가족을 내던진 애국지사들의 삶들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랑과 작가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 민족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다. 김제의 땅에 새봄이 돋고 있다. 해마다 그러던 것처럼 땅을 적시는 물을 머금은 곡식은 가을이 되면 연글게 된다.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은 모인다. 일제의 사악한 무리는 1900년대 초부터 이 땅에 마술을 뻗었다. 그들의 야욕을 채울 전쟁터에 군량미를 보내기 위해서다. 민초들이 겪어야 했던 순환과 저항의 역사, 아리랑의 이야기를 이 마을에 담아 놓았다. 소설의 제목이 왜 아리랑일까?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부르던 노래.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500년 왕조는 스스로 무너지며 스스로 나라를 내어주었다. 썩은 정치 세력은 동학혁명을 불러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일본을 불러들여 더 크게 망하고 말았다. 일본 편에 서서 이속을 차리는 친일파의 민낯과 나라 잃은 민중의 서름, 나라를 찾으려는 독립운동가들의 처절한 싸움은 분노와 애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다음은 축산면 사무소 이야기. 면사무소는 토지 수탈의 만행에 앞장선 기관이었다. 죽산면 면장으로 임명된 친일파 백종두, 총독부에 토지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선봉대를 만들어 농민을 압박한다. 말이 토지조사 사업이지 비밀스런 낙조항을 만들어 조선 땅을 빼앗겠다는 수수였다. 다음 이야기는 정미소. 배가 너무 고파서 쌀을 조금 훔쳐먹다가 걸리는 바람에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나는 쌀을 훔쳐먹어야 하다니. 곡식의 가장 풍부한 땅에서 우리는 배고파 울었다. 다음 이야기는 반가운 소식을 주고받은 우체국. 당시의 우체국은 일제의 정보 수집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집집마다 수집된 정보는 통치와 수탈에 사용되었다. 유구한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한국사의 특수한 시기였다. 주제소만큼 무서운 곳이 또 있었을까? 매질에 신명을 살리기 위해 장단을 맞추었고 제 기운을 돋우기 위한 기합 소리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다. 1910년대 중국 하얼빈역을 축소 재현하였다. 하얼빈역과 아리랑의 시대적 배경을 조합하면 금세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찻집의 창가에서 결의에 찬 안중근 의사를 만나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 세계 만방에 한민족의 살아있음을 알린 사람. 방아쇠를 당기자 민족의 응어리를 실은 총알 3발이 제국의 심장을 관통했다. 쓰라림을 견디고 해방을 맞은 것처럼 동토의 땅을 벗어나 봄이 오고 있다. 백골제 농경문화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식민시대 수탈의 현장 김제는 식민지 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고 있다. 몇 해 전부터 아리랑 문학마을과 아리랑 문학전시관을 새로 단장하였고 지금은 호남 수탈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풍요로워서 서러운 땅.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군국주의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 광폭한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룬다. 일제는 조선 땅을 강점하면서 김제 군산 땅을 제일 먼저 차지했다. 늘어나는 인구에 식량을 감당하지 못한 일본은 식량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1905년 11월 9일
이 또는 일본 왕의 친서를 들고 우리 땅을 밟았다. 이 또는 두 차례 고정을 만나 새로운 조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36년 순환사는 시작되었다. 나라를 빼앗기니 당연히 우리의 재산도 지키지 못했다. 당시 조선의 땅값은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일본 정부는 조선 이주민들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었기에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일본 군국주의는 부모가 죽으면 대를 이어 충성한다. 어린 학생들부터 충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교육을 했다. 당시 일본은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학생들까지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들의 한국신민 프로젝트, 한국신민서사, 조선인들에게 애오게 한 맹세이다. 이 괴이한 맹세문을 만든 사람은 부끄럽게도 조선 사람이었다. 한국신민서사는 조선의 민중들에겐 굴욕이고 고통이었다. 어디서든 애우고 불러야 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일본의 군부 세력은 사회 불안과 경제 불황을 벗어나고자 침략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군부의 권한은 더욱 커졌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주의 확산을 두려워한 지주와 자본가들은 이러한 군부 세력에 지지를 보냈다. 그 결과 일본에서 군인 세력은 국가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었고, 이들은 군비를 확장하면서 침략 정책을 키워나갔다. 그곳에도 우리 조선은 강제로 동원되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다. 만주를 점령하였고 중일전쟁과 남경을 침공하였다. 그들은 전쟁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 천황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무서운 사람들. 국가 전체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어 국민들을 통제했다. 무운 장구, 일본기와 족기.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였다. 전투기와 함께 죽기를 강요한 무서운 나라. 백인의 침략에 맞서 아시아인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만을 위한 잔치였다. 일본이 만주에 이어 중국 북부까지 침략의 강도를 높여나가자 서로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섰다. 청년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을 놀라게 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는 나라를 내어주었고 누구는 빼앗아 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일본과 함께한 역사다.